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또 한 명의 피의자가 추가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만 총 5명인데요. 경찰은 추가로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가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코인 광풍이 불러온 강력 범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짚어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최근 나온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추가로 피해자가 입건이 됐거든요. 그럼 총 피해자 지금 5명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추가로 20대 남성 1명이 추가로 입건이 되었는데요. 지금 강도 예비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입니다. 지금 이 남성은 진술하기로는 이 주범 3명 중에 1명인 황 씨로부터 이 범행에 가담을 하면 승용차 한 대를 사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했는데요. 2~3개월 전부터 이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이제 범행 날짜를 노려보다가 지난달 중순에 결국에 범행에서 손을 뗐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을 통해서 추가 공범은 없는지 그리고 이 공범들 사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범행에서 손을 떼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3명 이외에도 이 사건 초기 가담했다가 빠진 남성 외에 추가로 1명이 더 입건이 된 건데 네. 가담자 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가담자는 꽤 지금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 그러니까 여성을 납치해서 해코지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논했던 사람은 지금 상당 부분 다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이 되는데 예.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하여 청부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납치를 한 그 주범들 지금 당사자 2명이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알지 못하는 여성을 2~3달을 미행을 해가지고 납치해서 살해하기까지에 이르려면 뭔가 범행 동기가 있는 사람이 배후에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그 배후로 이 씨라는 사람이 이제 이 2명의 행동대원에게 주문을 한 것으로 애초 알려졌었는데 이 씨는 금전적으로 또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전을 제공을 할 만한 윗선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 사건이 성립하기가 일단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윗선을 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납치차 안에서 또 주사기가 발견이 됐고 어제 경찰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성형외과가 이 주범 이 씨 아내가 근무하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사기가 어떻게 이 주사기와 약물이 어떻게 이 씨 일당에게 건네졌는지 이 부분을 좀 밝히기 위해서 어제 압수수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이 아내가 이 성형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형외과에서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혹은 이 씨의 아내가 여기에 또 공범으로 가담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보관 중인 약물과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던 약물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주사기도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모 씨의 아내까지도 공범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대목은 지금 정확하게 예.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물이 일단은 주사기 여러 개에 이제 일부 약물이 담아져 있었는데 현장에서 나중에 발견된 게 그 약물 중에 일부가 마취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취제는 최근에 이제 여러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예. 마약의 대체 약품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마취제를 추적을 하는 게 또 다른 수사의 방향, 또 다른 이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취제는 처방이 있어야지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원을 지금 압수수색한 그러한 이제 이유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취제를 이렇게 이제 차량 안에서 발견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인이 이제 질식사라고 나왔었는데 그게 결국은 약물 오용으로 인한 약물 과용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까지도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또 약물 유통 수사 필요성까지 또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도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제 최근에 마약이 굉장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심각하게 이제 퍼져 나가고 있어서 연예인들도 지금 최근에 입건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 예컨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들도 뭐 지금 이제 퍼져나가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 지정이 안 된 약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약물을 만약에 뭐 펜타닐 등 마약과 함께 합성으로 이제 조제하기 시작하면 그게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부작용을 유발한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합성 마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량에서 발견된 이 마취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이제 주력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사실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건 청부 살인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청부를 하지 않은 이상 이 두 사람이 여성을 모르는 여성을 그렇게까지 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아무런 이유가 사실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기를 가지고 있는 배후에 누군가가 주문을 했고 그 주문이 인터넷을 통해서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공유가 되고 의논이 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하기에 이른 방법들을 논의한 그런 이제 어떤 SNS의 문자 기록을 가지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해서 여러 명을 지금 점점 입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후에 틀림없이 동기를 가진 자가 있을 것은 틀림없이 보이는데 문제는 청부라는 것이 입증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가능할지는 이제 두고 볼 일이죠. 네, 좀 더 네.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특히나 이번 사건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게 가상화폐입니다. 이 가상화폐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021년에 있었던 이 코인 갈취 사건 내용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는 사실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주범 3명 중에 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있었던 사람은 주범으로 지금 집히고 있는 이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 피코인이라는 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이 처음에는 이제 10,000원대다가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600원으로 떨어지면서 9천만 원 투자를 했다가 8천만 원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그 피코인을 홍보했던 대행사에 이 지금 피해자가 급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코인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분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보이는데 아까 그 피의자로 입건된 5명 중에 1명이 이 지금 청부 살인으로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이 부부가 있는데요. 네네.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피코인을 판매 대행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자체가 이게 폭락을 하니까 이 뭐 주범 이 씨뿐만이 아니라 이 코인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 판매 대행사를 상대로 이거 공갈 아니냐, 시세 조정 아니냐, 투자 사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갈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1억 9천만 원 정도의 코인을 갈취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연루가 되어 있느냐? 이번에 살해된 피해자도 같이 피해자도 이 공갈 혐의에 같이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주범 이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이거 공갈을 범행을 했다라고 해서 지난달에 검찰에 송치가 되었지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가담한 정도가 미미하다라고 해서 불송치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판매 대행사였던 그 부부와 그리고 그 판매를 홍보를 했던 이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뭐 알력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갈등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네,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바로 3인방 중 이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 씨인데 이 씨 역시 피해자와 피코인으로 손해를 같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네. 과거에는 피해자와 함께 가서 이 황 씨에게서 코인을 갈취해 오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코인의 그냥 투자자들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씨와 피해자가 그 외에 뭐 유달리 깊은 인간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이제 관계였던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씨가 굉장히 경제적 손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라는 또 다른 한편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에게 아마도 이제 돈을 조달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아마 그 피해자를 해코지하라고 주문한 사람이었을 개연성이 높아서 결국에는 계좌 추적을 하면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 씨에게 돈을 흘려보내서 그 돈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른 자들에게 송금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피해자를 알고 있는 이 씨가 뭐 과거에는 지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결국 이 피해자의 이제 감시를 요구를 하고 해코지를 요구하는 주범으로 둔갑을 했는데 문제는 이 씨뿐만 아니라 그 이 씨에게 돈을 조달한 배후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3인방 중에 이 씨만 입을 열지 않고 있거든요. 이 최초 3인방 중에 뭐 황 씨, 연 씨 일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또 이 씨가 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 형량에 미칠 영향도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네, 주시죠. 지금 나머지 2명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범행 동기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이 범행을 제안을 하면서 이 채무 있던 3,600만 원을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라고 해서 가담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범행 동기가 오로지 돈의 목적이었다라는 걸 명백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술을 하기로는 이 씨에게 뭐 4천만 원 정도 누군가가 입금을 해줬던 게 있고 그 4천만 원 중에 7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씨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 범행에 대해서 일부분 계속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씨 같은 경우는 범행 동기뿐만이 아니라 본인은 피해자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는 사이였지 본인은 피해자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명백하게 지금 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수사나 뭐 재판 단계에서 뭐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이 씨의 태도가 계속 바뀌지 않고 재판 단계까지도 계속 부인하는 상태다 했을 때는 이건 충분히 양형에 미쳐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수사에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범행에 대해서 굉장히 자백을 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이 개전의 정이 있다라고 해서 양형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범행을 부인을 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는 굉장히 아직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니까 예. 이런 부분은 양형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교수님, 이 씨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게 혹시 뭐 윗선 보호 뭐 이런 걸로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그냥 단순히 보호인지 아니면은 매우 두려움에 떨면서 진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불법 행위와 연관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위력을 가졌을 개연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수사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씨의 부인도 지금 간호조무사로서 지금 약물이 흘러들어간 그런 어떤 루트로 추정이 돼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이 씨가 아무래도 이제 함구하게 되는 이유로 보입니다. 아, 네. 여러 정황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입을 닫고 있다 이렇게 그런 것 저희가 같습니다. 네. 봐야 네. 볼 수도 있다, 추정해 본다 했는데 오늘 경찰이 또 이 일당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결과 언제쯤 나올지도 궁금하고 신상 공개 가능성 또 필요성 주목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글쎄 뭐 신상 공개를 할 만큼 범행이 매우 잔인하고 예. 그리고는 지금 이제 일부 두 사람의 행동대원들은 뭐 아예 CCTV에 그 장면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신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게 너무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서 신상 공개에 충분한 요건은 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3명이 지금 일당인데 두 사람은 행동대원이니까 CCTV에 아주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데 이 씨는 지금 뭐 다 부인을 하고 있고 함구하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그 사람까지 다 이제 그 신상이 공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3명이 공범인데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뭐 여러 가지 그 분쟁이 있을 만한 유무죄를 이제 다툴 만한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럼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예. 워낙 또 복잡하고 여러 사람이 얽혀 있어서 또 수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청부 살인이라고 했을 때 이 청부를 의뢰한 사람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량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지금 이 주범 지금 검거된 3명의 주범에 대해서 적용되는 범죄는 강도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입니다. 강도 살인죄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굉장히 중범죄고요. 예. 그다음에 사체 유기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를 대해서 청부한 사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말하면 교사범이라고 하는데요. 교사범도 사실은 범행을 실제로 실행한 정범과 똑같은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청부 살인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범행을 교사한 정도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이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행위 지매를 했다라고 봤을 때는 단순히 교사범이 아니라 정범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수사를 해서 교사범인지 아니면 완벽한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 지금까지 피코인으로 얽힌 사건일 가능성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 코인 광풍으로 인한 사기 사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주범 이 씨의 범행 동기가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주범 2명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돈을 채무탕감이라는 이제 돈을 노리고 했다라는 게 보이는데 이 씨 같은 경우는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순히 돈의 목적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투자 사기, 그러니까 특히 코인과 관련해서는 워낙 투자 사기도 많고 이 투자를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받는 이 액수 자체가 일반 투자 사기와는 이 액수 차이가 너무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이 투자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시세 조종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또 정체성 없는 코인도 굉장히 많고요. 뭐 이번 사건과 이제 연루된 것 중에 하나 그 피코인 같은 경우도 이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상장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브로커가 중간에 이 커미션을 받았다가 이 배임 증제죄로 이 기소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코인 자체에 굉장히 불법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니라 막대한 피해자를 맞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원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배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열풍이 몰고 온 한탕주의, 사회 혼란과 강력 범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사실은 법률이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법적으로 이 투자 사기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누구나 이제 그런 투자와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시도를 하다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전체가 다 추락하면 다 같이 손실을 보고 결국은 이 피해 여성의 지갑 속에 뭐 결국 남아있는 돈을 편취하려고 봤더니 사실 돈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이제 투자 다단계와 같은 이런 일들을 정부에서 제재하는 뭐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정부에 의해서 규제도 되고 감시도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현저히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이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은 존재하죠. 예, 알겠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 다뤄봤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